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어제 전격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후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탈당한 강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까지 또 따로 했는데요. 대형 악재, 특히 도덕성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초강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는데 또 당에서 따로 이 제명 처리를 했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보면은 윤리감찰단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데 네. 갑자기 탈당을 하죠. 그건 난 당원 아니다. 그 자진 탈당이다. 네. 그 당원도 아닌데 윤리감찰단이 뭐 오라 그래도 난 당원이 아니니까 난 협조 못한다. 해서 그 상태로 종결.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탈당 안 하고 조사받아가지고 제명받는 것보다 그냥 자진 탈당하는 게 나중에 뭐 복당이 5년간 뭐 되니 많이 이런 것도 없고 네. 그 당원 명부에 빨간 줄이 끄여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민주당 당규 제18조에 보면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네. 이 경우 당원 명부에다가 징계 회피 탈당자라고 좋은 글씨를 새겨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을 가더라도 제명한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19조에 보면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당해도 조사할 수 있다. 근데 네. 다만 요 전제는 그 윤리감찰단의 그 감찰 조사가 한참 진행이 개시되고 진행 중이었던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제명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어저께 밤에 네. 의결을 제명 했죠. 처리를 했죠. 네. 예, 뭐 너무 사안이 중대하거나 네. 혹은 그냥 놔뒀을 때 뭐 당에 그 불이익이 심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의 그 소명의 기회 뭐 이런 것 줘야 된다는 거 적용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또 당규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벼락같이 했죠. 제명이란 징계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장면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이 서영교 의원도 가족 채용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복당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탈당하고 여론을 잠재운 후 다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례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된 게 아니고 자진 탈당으로 그냥 네. 됐었고, 자진 탈당으로 되니까 5년 내 복당 금지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때 돼가지고 여론 봐서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공천 받아서 다시 당선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징계 대상자, 감찰 대상자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잣대가 휩니다. 예를 들어 이춘석 의원. 네. 이춘석 의원은 뭐 찐명도 아니고 찐청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뭐 이분이 비서실장을 했나 뭐 그러고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했었고 뭐 그래서 기능적으로 좀 도와줬던 그런 분인데 사실 뭐 상당히 점잖은 분이고, 근데 법사위원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부자진 명의의 휴대폰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게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실정법에 걸리고 특히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분과장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증권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거 아니냐, 자본시장법 위반까지도 그때 봤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딱 징계 들어가니까
법사위원장 내놓고 탈당했습니다. 근데 쫓아가지고 제명을 했었죠. 김남국 전 의원 네. 이 과거 코인 거래하다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다. 당 윤리감찰단에다가 감찰 착수 지시를 갖다가 당시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탈당계를 냈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났다 이래 하더라고. 그때 그거 가지고 저도 의총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18조 19조에 해가지고 이건 조사 더 해서 제명처분까지 가야 된다.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리감찰단에 감찰 개시 지시만 했지 실제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회피할 목적으로 뭐 탈당한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 뭐 이래 얘기를 하길래 그게 뭔 얘기냐. 근데 어쨌든 그때 제명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진 탈당 처리가 됐고. 네. 그런데 23년도인가 24년도에 이제 제 22대 총선 때 그 민주당 중심의 비례 위성 정당이 생겼잖아요. 더불어 그때 무슨 당이야? 시민당인가? 모르겠다. 거기로 입당합니다. 네. 김남국이. 거기로 입당했다가 총선 이후에 그 비례위성 정당이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요. 그래서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기본소득당이다, 뭐 진보당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민주당 몫으로 공천했던 사람들을 하고 또 거기에 당원으로서 선거운동 도왔던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 와중에 제 생각에는 아마 다시 사실상의 복당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뭐 국민소통 네, 맞아요. 국민소통 비서관인지. 근데 그게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가 뭐 그런 걸 거야. 네네. 그걸로 들어갔다 현진 누나 의식이형으로 그쵸. 이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명을 시켰으면은 그 이후에 복당도 못하고 그렇게 제명시킨 사람을 갖다 어떻게 비서관으로 쓰느냐라는 거고 지금 근데 이렇게 꼭 지켜야 될 7인회의 핵심 멤버 김남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진 탈당으로만 끝내고 제명으로는 안 가죠. 네.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강선우도 좀 어정쩡하죠. 원래 친명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친청이라고 하기도 하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뭐 친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쫓아가지고 제명을 하고 완전히 제명까지 좋은 시켜버리는. 글씨를 써버리고 그 김남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진 탈당으로 해서 복당시켜서 비서관 시켰다가 현진 누나가 생겼는데 그때 득달같이 의원 면직 처리를 냈습니다. 내 누가 되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비서관에서 물러난 거죠. 네. 저는 그게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양문석 의원이 그 딸한테 아파트 뭐 사주고 하는 문제로 네. 지금 형사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선거법으로 150만 원 벌금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번 6월 달 재보궐에 거기 들어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 김남국이 나갈 거다. 라는 썰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자욱합니다. 그래서 그 현진 누나 훈식이 형을 최대한 빨리 끝냄으로써 그로 인한 데미지를 컨트롤하고 나가는 나중에 걸로. 다른 물론 뭐 전해철 전 의원도 거기 나가고 싶어 하는데 공천은 김남국으로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면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그게 뭐 국민 감정에는 맞죠. 네. 아니 저번에 장관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보장은 갑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그때 결국은 최초로 의원 출신, 의원 불패의 전통이 깨진 분이 강선우 아닙니까? 그래서 자진 반납했습니다. 네. 전화 받고.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될 뻔하다가 못하고 그렇게 한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했거든요. 네. 완전히 막 그냥 위축돼가지고 네. 잘 움직이지 못하죠. 네. 그래도 현직 빠지는 중요합니다. 빠지. 네. 왜? 방탄. 이게 이제 수사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경찰에서 뭐 수사를 얼마나 지금 잘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되고 돈이 1억씩이나 되고 공천의 대가라고 여겨지고 앞뒤 말이 안 맞고 강선우가 나는 그 특정 지역의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김경 후보의 공천 심의 과정에서는 나는 제척됐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그 사람 그렇죠. 시켜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강선우 말은 못 믿겠고 저거는 공천 시켜주겠다고 돈 받았다가 뭐 다주택자로 걸려가지고 컷오프 되게 생기니까 협박했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다수 공천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김병기한테 그렇게 업소를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들 이제 자연스럽게 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돈이 어디 갔느냐, 뭐 그러면 계좌 추적도 해야 될 것이고 통화 내역도 뽑아야 될 것이고 이제 이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요한 게 뭐냐? 방탄입니다. 아, 네. 의원직. 방탄을 위해서는 아마 끝까지 그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탄 조끼는 벗지 않을 것입니다. 방탄 조끼는 벗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은 김경 서울시 의원. 이분이 이제 집과 상가가 7채나 되고 또 고가의 외제차를 3대 이렇게 보유한 굉장한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물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광역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네. 서울시의원이나 아마 경기도의원이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은 시도당이 합니다. 네, 시도당에서 한다. 네, 이분들 숫자가 무지하게 많고 네. 아무래도 단체장보다는 그 중요성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당이 정권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재심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중앙당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리 지방선거는 후보자만 수천 명에 달하고 그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당에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속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중앙당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맹점이 더 많을 수가 있겠고요. 중앙당이 제대로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다만 이제 경쟁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난리가 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저 뭔데 왜 저러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더 큰 뭐 누구의 힘, 네. 이게 만약에 시장 군수나 그 정도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의원이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난리가 나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시도당 공관이 여기 같으면은 서울시당 공관이죠. 거기에 간사가 누구? 김병기. 위원장은 외부에서 온 그 학식과 인품이 훌륭하신 잘 모르는 분. 그러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사실상 간사가 거진 주도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 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거기다 외부에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더 큰 곳에서의 뭐 찍어 누르기 압력 그것까지 과연 필요했겠나? 저는 뭐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예,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회의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이 사람 저 컷오프 대상인데 우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누가 실드를 치고 누가 반박을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되지 구체적인 걸 좀 보면 이 사람이 그때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했었구나 그런 게 나오겠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거는 또 네. 당내 역학관계를 좀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 보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못한데 그냥 추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거 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시의원 정도로는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결국 이 돈이 좀 어디로 갔나 그 행방을 좀 찾아보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지금 돈을 돌려줬다고 하고 또 돈을 건넸다는 쪽에서는 아예 그렇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라진 이 1억 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 검사 출신이신 조홍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수사를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선 보십니까? 핵심 관련자가 3명이죠. 강선우 의원과 네, 전직 김경실. 보좌관 네. 그리고 김경 시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까지.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 김병기는 얘기 듣고 빨리 돌려주세요라고 아니 얘기를 근데 했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 그건 네, 한 그렇죠. 걸음 네, 수사를 해봐야 한 되는 발자국 거고. 떨어져 네. 있는 거고 직접 당사자는 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말이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몰라도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막 그냥 우기고 있죠. 네. 우선 휴대폰, 태블릿 같은 거를 다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자, 뭐 카톡, 텔레 오간 거, 메일 오간 거, 그리고 동선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죠. 문자, 동선 이런 걸 다 파악해야 예. 된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고? 2022년인가요? 22년. 네, 2022년. 그거 뭐 가능합니다. 하려면 가능합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메일 찾아야 될 거고 계좌 추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당시 낙천했던 그러니까 공천을 받지 못했던 경쟁자들 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고 이게 강서 갑구니까 을구병구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을구병구에서도 이런 얘기 다 들어요. 다 안다. 예, 옆 지역구에서는 다 들어요. 저 난리 났다 저거. 야, 저 왜 저렇게 했노? 저 나중에 문제 생기는 얘기는 단수공천 받았다 이렇게.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강서구의원 혹은 같은 서울시의원들이 거기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회의원들끼리보다 훨씬 더 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다시 또 원내로 시의회나 구의회로 진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뭐 당원 게시판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다 열어봐야죠. 종합해서. 다 열어봐야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을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걸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법조 경력 3, 40년 되지만 알아서 들어눕고 있고 경찰은 제복 조직이고 제복 조직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아주 조밀합니다. 적당한 그 조밀한 기간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진급하지 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되는데 저기는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많은 권한을 누리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 됩니다.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알아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실무자보다는 위에 관리자가 더 심합니다. 관리자는 굉장히 이제 그 뾰족한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압력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무자한테 오는 게 아니고 위에 관리자, 저 위에 사람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중간에서 잡아 틀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김병기 의원의 사모가 전직 구의원들 2명으로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라는 진정서가 그때 당시에 당대표실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기했던 이수진 동작을 의원은 컷오프되고, 네. 그 당시 그 진정과 관련해서 동작 갑에 김병기 의원이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을 뿐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저기 탄원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의원 2명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구의원들은 총 3천만 원을 건넸고 또 6개월 후에 새우깡 봉투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말했습니다. 예, 네.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게 굉장히 일관성을 가졌을 때는 어차피 줬다 말았다는 거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말이 180도 다를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특별히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모해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그럴만하네. 뭐 이 정도가 있으면은 물증이 없더라도 그건 뭐 맞는 것 같다. 라고 일단 심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진술서인가요? 이거 보면은 어쨌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서술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자세한 그거 뭐 500만 원 뭐라 했더라? 뭐 세뱃돈은 네, 많고 공천으로 적고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라면서 김병기 의원의 아내의 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래 평소에 그런 얘기 하고 댕겼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정황증거로는 상당히 뭐 증거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싶은데 뭐 어떻게 진술 가지고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계속 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현 대통령. 네. 이수진 의원이 당대표실에다가 그 진술을 넣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 네, 받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윤리감찰단에 지시해가지고 감찰 조사를 하고 해서 나중에라도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거 과정에 이게 까발라지면은 동작 지역 일대의 그 캠페인에 그러니까 동작을뿐만 아니고 뭐 영등포라든가 뭐 관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CCBB는 가려야 되겠다고 좀 보낸 건데 그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공천 관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에 정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거거든. 네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디폴트로 일단 말 그대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 두 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줬던 두 분이 컷오프 되니까 돌려받았다. 아니 이 불만을 좀 네. 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공천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간접적인 그런 방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더 나가면은 뭐 배임 수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직 대통령인 당시 대표가 이걸 뭉갰다. 네. 그러면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과연 우리의 경찰이 저 새가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까지 좀 같이 아우르는 문제라서 그렇죠. 경찰은 더더욱 수사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뭡니까? 통일교 특검에다가 뭐 신천지 끼워가지고 한다고 민주당이 난리치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건 뭔 소리냐 그게. 민중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민중기 가 수사 말아먹은 건 그건 빼고 왜 느닷없이 신천지 해가지고 물타기 하냐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유사종교의 정교유착 이거 세트로 해야 되니까 통일교와 신천지를 지금 특검은 안 될 거고 합수단 검찰 경찰 합수단으로 일단 시작하자. 시작한 게 어떤지 검토해 봐라. 그거 하다가 이제 뭐 좀 나오면 그때 가지고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수사도 형사사법 작용의 일환이에요. 여기에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이 항소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없는 증거 가지고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저거 저건 징계해야 돼. 이것도 저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2탄이야. 이런 거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막 하잖아요. 지금 검찰은 이제 곧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말도 못하고 경찰은 원래 그렇고. 에? 자 이렇게 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가지고 월권으로 마구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찰이 자기가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었던 시기에 불법 정치자금 갈로 공천 흥금 가능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면은 이거는 정말 기회지. 경찰에는. 근데 유천단의 애한테 하버드 문제 풀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죠. 특검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근데 이 와중에 장동혁과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으로 싸우고 있다고. 노마크 찬스가 나가지고 그냥 살짝 발만 대면 꼴이는데 여기서 서로 백태클하고 뒤통수 잡아 뜯고 추리닝 유니폼 막 뺏기고 있어요. 서로 같은 팀끼리. 그 이런 축구팀에 뭔 팬들이 따라다니고 응원을 하겠어. 그러니까 대구에서 19% 나오지.